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오늘 이제 화담 이수제의 처방을 알려드릴 텐데, 자 여기 보면 유명한 처방이 하나 나옵니다. 반하우박탕이라고 해서. 반하우박탕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매끼에 사용을 해요. 매끼는 매실씨가 목에 걸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매끼라고 부르는데, 이 매끼라는 뜻은 식도 경련 상태를 말해요. 즉 평활근 경련이지. 매끼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일종입니다. 보통 이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이 나타나긴 하는데, 스트레스 말고 다른 이유로도 나타나기도 해요. 위장 장애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에 문제가 발생을 해도 나타나는데, 자 반하우박탕을 볼까요? 보면 반하, 제반하라고 돼 있는데 왜 제반하가 뭐지? 반하인데 법제했다는 뜻을 말해요. 법제라는 뜻은 뭐냐면, 반하는 독성이 있다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독성을 없애기 위해서 생강을 갈아서 이 우린 물에다가 반하를 담거나, 그래서 생강으로 반하의 독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강물에 담갔다가 말린 걸 제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제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법반하라고 하고 제반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반하라고 하는데, 반하의 독성을 줄인 반하, 그 다음에 후박, 복력, 자소엽, 생강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자 보면 매끼라고 하는 것은 평활근 경련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식도 상부에 나타난단 말이야. 식도 상부에 있는 평활근의 경련 상태를 치료하는 약이에요. 근데 이 식도 상부에 있는 평활근의 경련이 왜 나타나냐면, 주로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하고 장 쪽에 영양 흡수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위하고 장 안에 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담으로 인해서 평활근 경련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을 없애는 반하가 들어가 있는 거고, 물질 이동을 시키는 복령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자소엽, 이놈은 자율신경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원래 자소엽은 감기약으로도 사용을 해요. 근데 자율신경 조절 효과가 꽤 좋습니다, 이놈은. 그리고 중요한 게 이놈이에요. 후박. 얘가 관략근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위가 이렇게 있으면 윗부분을 분문부, 밑에 부분을 즉 치비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유문부, 식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분문부라고 부르거든요. 이 관략근 이름이 그렇게 불러. 그래서 이 식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하고 치비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관략근을 조절할 수 있는 게 후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후박이라고 하는 건 방향화습약이라고 하는데, 그 방향성 성분으로 해서 그 평활근 내에 있는 신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그 식도에 있는 이물감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데,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적응증을 보면은 담음에 의한 위기상역. 그러면 매끼 말고 위기상역이 뭐가 있냐면, 오심, 구토, 딸꾹질, 그 다음에 트림, 상복부 팽만감 등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딸꾹질 되게 자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딸꾹질은 찬 걸 먹어도 생기고요, 매운 걸 먹어도 생겨요. 딸꾹질이라는 거는 횡격막 경련을 말하는 건데, 이 딸꾹질도 마찬가지로 자율신경 실조증의 하나입니다. 그래갖고 자율신경 기능이 무너진 거를 치료할 때 자율신경 실조증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그런 것들을 치료할 때도 써요. 그리고 담습에 의한 폐기역. 자, 해수, 백색이 객담, 인후부의 자극감. 요 인후부 자극감이 아까 말한 매끼입니다. 그리고 쉰 목소리. 자, 이유 없이 목소리가 쉴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소리가 안 나오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걸 음아증이라고 불러요. 음아증이라고 부르는데, 음아증도 성대에 있는 근육이 경련을 유발했을 때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단순히 자율신경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음아증은 간의 문제입니다. 간대사에 무리가 갔을 때 간피로가 꽉 쌓이게 되면 성대가 부어버려. 그래갖고 나타나는 게 음아증이거든. 그래서 원래는 음아증이 있을 경우에 이비인후과 가면 스테로이드 사용해요. 스테로이드. 아니면 좀 더 하면
신경안정제 쓰게 되는데 그거 쓰는 게 아니야. 간장약 써야 돼요. 간장약 쓰면 음압증 많이 좋아집니다. 나중에 참고해봐요. 가슴이 당기고 괴롭다. 경련 나는 거거든. 심하면 호흡곤란 혹은 천식량 발작을 나타나겠는데 호흡곤란이 밤에 나타납니다. 환장합니다. 매기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심한 사람들은 밤에 호흡곤란으로 응급실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한테 오셨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혼을 왜 생겼냐면 시어머니가 무지하게 갈궜거든. 그래갖고 시어머니한테 너무 갈구킴을 당해서 매기가 있었는데 밤만 되면 숨이 안 쉬어져. 숨이 진짜로. 그래갖고 응급실 몇 번이 실려갔지. 화병. 스트레스 장애가 자율신경 실조증을 유발하는 건 다 알죠? 그때도 생겨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심하면 호흡곤란도 나타난다. 경도의 부종을 유발하는 경우 있다. 왜? 물질 이동이 안 되니까. 담에 생긴 물질 이동이 안 되니까 부종 유발되겠지. 자, 여기 써 있어요. 매핵기. 인후에 경색감이 있고 토해도 나오지 않고 삼켜도 넘길 수 없다. 가래를 뱉으려고 해도 뱉어지지 않고 가래를 삼키려고 해도 삼켜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을 매핵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매핵기가 있으면 바나오박탕을 쓰면 듣는다고 했잖아. 자, 바나오박탕은 대증요법제입니다. 듣긴 듣는데 원인 치료는 안 돼요. 자, 아까 말했어요. 식도에 있는 평활근이 경련이 나는 상태를 말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발생하는 원인이 위장의 담음에 의해서 나타난대. 그래, 거기까지는 좋았어. 이거 말고 다른 원인도 있어요. 스트레스 상태.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경을 너무 압박하게 되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뭘 써야 되냐면 가미규비탕을 씁니다. 그래서 매핵기를 치료할 때 잘 듣는 처방이 원래는 저는 이제 매핵기에 바나오박탕을 안 써요. 뭘 쓰냐면 향사육군자하고. 왜냐하면 향사육군자에 후박이 들어있거든. 그래, 그때 얘기했죠 저번에. 향사육군자 할 때 찾아봐요. 그러면 거기에 후박이 나와. 향사육군자에는 향사육군자탕은 이진탕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바나 진피가 들어있고 거기에 후박하고 사인도 들어가 있단 말이야. 목향도 들어가 있고. 그래갖고 그 향사육군자는 평활근을 조절하는 자율신경 조절제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가미규비탕을 사용하기는 규비탕 우리 배웠죠? 규비탕 배웠어. 규비탕은 어떤 이유든 간에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불면 상태가 나타나는, 즉 심장의 신경이 너무 과예민해진 상태를 치료하는 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신신경 영양제라고 제가 그때 표현을 했었을 텐데, 가미규비탕은 스트레스를 좀 줄여줘.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좀 줄여서 내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다가 향사육군자를 같이 쓰면 매기에 더 잘 들어요. 제가 바나오박탕을 많이 사용해봤었거든요. 근데 손님들한테 욕을 몇 번 먹어봤거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물론 거기에 바나오박탕을 같이 쓰면 더 좋겠지. 근데 처방을 너무 여러 가지 많이 쓰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2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매기에는 향사육군자, 가미규비탕이 더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원인이 소화기능 문제보다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소화기능이 문제가 생겨서 그 다음에 매기가 나타난 거야. 단순히 소화기능에 문제가 생겨갖고 매기가 나타나는 것보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소화기능이 망가지고 매기가 나타나는 게 더 많아요. 훨씬 많아. 알았지? 자, 다음 볼까요? 자, 처방에서 본방은 매기 담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본방은 매기 치료제를 쓰는데 담음에 대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작용은 위기, 폐기 역상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즉 위하고 폐에 있는 평활근을 조절해 주려고 만든 처방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방이 정되는 상태는 위벽의 긴장이나 유문, 분문, 아까 말했지 유문, 분문 말해줬지, 경련이 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을 합니다. 즉 식도서부터 위까지 경련 상태를 조절하려고 만들고 기도서부터 폐기관지까지의 경련 상태를 조절하려고 만든 처방이에요. 오케이? 그거까지만 알면 돼. 자, 다음. 이기강력 조습 제만의 후박은, 내가 여기서 이제 후박에 대한 좋은 얘기가 나와서 이걸 썼는데, 웬만하면 내가 약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 건너뛰어요. 그것까지 다 해버리면 너무 지루하거든, 졸려.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후박은 알아야 돼. 후박은 위장의 긴장을 완화해서 유문, 분문의 경련을 완화하고, 자, 유문, 분문이 평활근이라 그랬잖아. 관략근이라 그랬잖아. 관략근의 경련이 나면 어떻게 돼? 위는 주머니란 말이야. 위는 주머니인데 얘가
그 소화를 시키려고 막 주물른단 말이야. 그러면 압력이 엄청나게 강하게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내용물이 밖으로 새지 않게 관리하고 이렇게 쭉 있어야 되는데 경련하면 얘가 열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 영성 시도염 나타난단 말이야. 그지? 유문과 분문의 경련을 완화해서 추동을 촉진하며 자소엽은 위액의 분비를 촉진하여 위장 추동을 강화한다. 그런데 자소엽은 여기서 위액 분비 촉진 이걸로 쓴 게 아니에요. 자율신경 조절제로 사용을 한 거야. 담습에 의해서 나타난 폐기역은 기관지 인후부 경도의 염증, 기관지의 경련, 분비 항진, 담의 정체 등에 의해 갖고 상기도의 자극성이 높아져 갖고 해수, 객담, 호흡곤란이 생기는 것으로 경련성 해수가 많다. 가래가 없는 상태에서 경련을 해요. 기침을 해. 그렇게. 그래서 원래 반아우박탕이 우리 맹문동탕 배웠잖아요. 그죠? 맹문동탕도 배우고 나중에 가면 소총용탕도 배울 거예요. 그죠? 소총용탕도 배우고 기침에 많이 쓰는 처방들이 있어. 그 맹문동탕이나 소총용탕에다가 반아우박탕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심한 경련성 기침에 더 잘 듣습니다. 반아우박탕 거기에 쓰는 게 더 잘 들어. 오케이? 맹문동탕하고 반아우박탕을 섞어 쓰거나 소총용탕하고 반아우박탕을 섞어 쓰는 게 더 잘 듣습니다. 소총용탕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성대 혹은 기도의 염증성 부종도 존재하여 호흡을 막고 방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쉰목소리가 발생을 한대. 야, 성대가 부었대. 성대가 부었는데 그냥 성대가 붓지 않습니다. 담음위에서 붓는 경우도 있지만 더 큰 건 간 때문에 붓는다고 했지. 그래서 쉰목소리는 간장약 쓰는 게 더 잘 들어요. 자, 다음 볼까요? 폐기역은 쭉쭉쭉 보면 되고 자, 담기울결의 매기라고 했는데 자, 담기가 울결, 기울결이라고 했어. 기울결 이건 뭐야? 기체를 말하는 거거든. 담과 기가 뭉친 거. 담과 기가 뭉쳤어. 담만 뭉친 게 아니라 기도 뭉쳤어. 기가 뭉쳤다는 건 뭐야? 스트레스 상태를 말하지. 그래서 담과 담증, 담은 뭐야? 물질이 이동하지 않는 거. 물질 이동 장애 플러스 기까지 막힌 상태일 때 나타난다고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기는 스트레스 상태로 인해서 인후부의 경색감이 나타난 거는 상세 원인은 불명이긴 한데 대부분 스트레스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오케이? 아까 얘기했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장이 고장이 나가고 다 매기가 생긴다고 했잖아. 그래서 스트레스 없애는 거하고 위장 치료제를 같이 쓰는 게 좋다고 했지. 그래갖고 스트레스 없애는 거 감이귀비탕. 위장 치료제 황사익분자 같이 쓰면 잘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다음 볼까요? 자, 반아우박탕에 배합된 약들은 평활근 경련 완해 작용, 거담 작용, 류음의 제거 작용을 해갖고 이물감을 없앤다. 그래갖고 의사응용에 뭘 쓰냐면 스트레스 응용, 영성 시도염. 근데 이거보다 스트레스 응용 뭐가 더 잘 들어? 반아사심탕이 더 잘 들어. 그래서 반아박탕 쓸 일 별로 없어요. 거기에는 아까 말했더니 경련성 기침 뭐 이런데 잘 들어. 자, 위염, 기관지염 여기 써 있잖아. 기관지염, 기관지 천식, 인후염. 기관지염, 기관지 천식에 맹문동탕하고 소총용탕에다가 같이 병용해서 사용하면 잘 듣습니다. 자, 맹문동탕하고 소총용탕은 용도가 약간 달라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임신구토 임신구토를 뭐라 그러더라? 입덧. 입덧에도 써요. 입덧에도 써. 근데 입덧에 원래 잘 듣거든. 근데 임산부들이 안 먹으려고 하겠지. 그래갖고 임산부들한테는 반아박탕 먹으라고 안 하고 생강차 끓여 먹으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생강차 입덧에 엄청 잘 들어요. 이거 영국이던가? 너무 나온 얘기야. 인후신경증, 히스테리 등 담음에, 담습에, 담기울게 이런 데 쓴다고 그랬지. 됐어. 다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반아배출 천마탕. 반아배출 천마탕은 메니에르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자, 근데 메니에르가 뭔지 정의를 알아보고 가야겠죠. 자, 메니에르라고 하는 것은 전정기관 쪽에 올라가는 혈관에 점성이 있는 액체로 인해 갖고 혈류가 저해되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점성이 있는 물질로 인해 갖고 물질로 인해서 혈류가 저해됐기 때문에 뭘 써? 에노제제 쓰잖아. 종병에서.
에노제제 처방 나오는 거 알죠? 에노제제 나온다고. 물론 뭐 어지럼증 치료제들 같은 경우도 다 쓰긴 하는데 요즘에 메니에르 치료제를 보면은 에노제제를 많이 써요. 그리고 그 부종으로 인해 갖고 견정기관에 올라가는 혈관이 압박을 받는다고 해갖고 모두 써. 이뇨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뇨제하고 에노제제를 사용을 해요. 마찬가지야. 점성이 있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부종이 만들어지니까 그걸 없애려고 혈관 확장제하고 이뇨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지금 하고 있어. 그러면 점성 있는 물질과 부종이 왜 만들어질까? 여기까지 했죠? 물질이동 장애. 물질이동 장애로 인해 갖고 점성 있는 물질 담과 부종이 발생을 한단 말이야. 물질이동 장애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그거 떠들었지, 그지? 그게 메니에르의 주 원인이야. 그럼 어디서 시작됐겠어? 위장에서 시작됐겠지. 메니에르는 위장에서 시작된 게 맞습니다. 물론 혈전으로 인해서도 나타나고요. 동맥경화로도 인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메니에르는 주로 여기 위장의 물질이동 장애에 의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물질이동 장애가 심해지게 되면 메니에르가 심해져. 그럼 물질이동 장애가 좀 나아지게 되면 메니에르가 나아져. 봐봐요. 메니에르 증상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느 때는 막 심해졌다가 어느 때는 괜찮아. 심할 때는 누워서 천장이 빙글빙글 돌아서 일어나지도 못해. 위장 기능이 나빠졌을 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메니에르로 인해서 약 처방 받으신 분 오게 되면 절대 찬 거 먹지 말라고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절대 찬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위장에 소화가 부담이 되는 건 먹지 말라고 꼭 말씀해 주셔야 돼. 알았지? 배도 따뜻하게 하고. 자, 그래서 그런 이유로 만들어진 게 이거야. 바나 백출 천마탕. 자, 바나 백출 천마탕에는 당연히 바나하고 천마가 들어가 있겠지. 천마는 항경련제입니다. 항경련제. 평혈근 경련을 하게 되면은 혈류장애가 생기겠네. 그래서 평혈근 경련 상태를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천마는 풍약으로 아주 유명한 약이야. 풍약으로, 중풍약으로. 천마, 그 다음에 백출. 자, 바나, 백출, 천마, 탕이니까 이 세 가지가 구구구 들어가 있겠지. 백출은 뭐야? 물질이동을 관련해서 위장의 물질이동을 정상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바나는 담증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주약이 되고, 인삼과 황기가 들어가 있어. 왜? 위하고 장 기능이 약해져갖고 소화흡수 기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소화액 분비 작용도 떨어졌기 때문에 위하고 장을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 즉 건의제로 사용한 겁니다. 건의제로. 복령, 택사, 혈액순환제, 물질이동 촉진제를 쓴 거야. 물질이동 촉진제. 창출은 백출과 창출, 우리 생약 시간에 배웠죠? 생약 시간에 백출과 창출은 성분이 같다고 생약책에 나와 있어. 하지만 나타나는 효과는 약간 다릅니다. 백출은 위하고 장 쪽에서 영양 물질의 이동을 관련돼서 사용을 하고, 창출은 사지구간, 즉 피부 쪽과 근육, 팔다리 쪽에 있는 물질 이동에 관여하는 게 창출이에요. 그래서 백출과 창출을 썼다는 뜻은 전신에 있는 물질 이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썼다는 뜻이야. 물질 이동이 잘 돼야 부종이 없어질 거 아니야. 담도 없어질 거 아니야. 그지? 진피, 신곡, 메가, 소화제예요. 황백은 뭐냐? 이거 청혈제거든. 황백은 염증 없애려고 쓴 겁니다. 염증이 나타나게 되면 혈관이 압박을 받잖아. 염증은 곧 담도 유발을 하게 되고 혈류장애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황백이 들어가 있어요. 건강은 내장의 혈류장애를 치료할 때 쓰죠. 은지 나와서 온리제 할 때 나왔지. 온리제. 이중탕에 들어있잖아. 건강이. 그럼 이중탕에 있는 인삼하고 건강이 여기 같이 들어있네. 효과가 나겠죠. 그런 연유를 사용한 거야. 자, 다음 볼까요? 자, 그러면 화당식풍, 이거 중풍약이라는 뜻이에요. 풍을 없애. 식풍은 중풍을 없앤다는 뜻을 말해요. 담을 없애서 식풍을 없앤다는 뜻을 말해. 보기건비 이수 뭐 이런 건 됐고. 자, 적응증, 비기혈의 담탁상요라는 뜻이에요. 위장이 약해져갖고 몸 안에 찌꺼기 같은 담이 많이 생겨갖고 혈액의 흐름을 막아갖고 머리 쪽으로 좋은 게 못 들어갔네 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휘청거린다, 머리가 무겁고 붓는다, 눈이 침침하다, 심하면 회전성 현기증, 메니에르, 오심, 구토, 담의 등 담탁상요, 머리 쪽으로 좋은 게 담 때문에 못 간다 라는 뜻이야. 식욕부진, 원기가 없다, 피 필요하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비위기혈의 증상이라는 건데, 중요한 건 요거죠. 요거 머리가 휘청거린다, 머리가 무겁다, 눈이 침침하다, 심하면 회전성 현기증으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메니에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쓰면 매니엘에 들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안 들어요. 이거 보조제야. 매니엘의 처방을 받았어 병원에서. 매니엘의 처방을 받으신 분 진짜 많거든요. 그죠? 많이 보셨을 거야. 보조요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심한 병원 약을 썼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자 그러면 그 바나베추 천마탄을 같이 드시게 되면 도움이 약 효과가 좀 더 좋아집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우 병원 약 효과 없고 이거 먹으면 들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다음 볼까요? 본방은 비기어에 수반되는 현기증에 대한 대표 처방이다. 오케이? 그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46이긴 한데 누구나 다 노화가 되게 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누구나 다 담이 만들어져요. 오케이? 근데 지금보다 제가 더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소화 기능이 떨어지겠지.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비위기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 현기증, 메니에르가 잘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기본은 이진탕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진탕은 바나, 진피, 복령, 자감초 여기 다 들어있지. 이진탕은 뭐야? 담을 없애는 가장 기본 처방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다른 처방에 같이 사용을 한다 그랬지. 담을 없앨 때 넣는 거야. 그지? 거기다가 이렇게 쭉 아까 말한 약들을 처방을 한 겁니다. 자, 다음 볼까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비기어 담탁상요란 기초에 소화 흡수 기능 저하와 전신의 기능 대사의 저하가 있고 여기에 특히 수분의 흡수 배설 장애가 있으갖고 조직에 물이 많아져갖고 담이 생겨서 뇌의 부종이나 뇌의 경도의 부종에 관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매니아라고 갔죠. 담음 가운데 신체 상부의 실조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담탁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소화흡수나 전신의 기능 대사를 촉진해갖고 근본 원인을 개선하고 이소에서 부종을 제거해갖고 현기증 발작을 방지해갖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잘 들을 것 같은데 아까 말했죠? 보조적으로 쓰는 거야. 보조적으로 꾸준히 먹으면 무지하게 좋은 약이긴 한데 바로 듣질 않아. 바로 안 들어. 그러니까 병원에서 사용하는 어지럼증 약들과 같이 병용해서 씁니다. 물론 은행엽제제 요즘 처방에서 다 나오니까 만약에 은행엽제제를 의사가 처방을 안 했다면 은행엽제제도 같이 사용을 하세요. 은행엽제제, 바나베추 철막탕 병원에서 사용하는 처방약들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효과가 괜찮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임상용역 매니에르 됐죠? 다음 자 그러면 이수소종. 자 이수소종 부종 빼는 약이야. 이수소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진짜 부종을 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 부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물질 이동 장애도 말하지만 중요한 건 모세혈관 투과성에 관련돼 있습니다. 위하고 장 쪽에서 음식물이 물질 이동이 안 돼가 위하고 장 쪽에서 영양 흡수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물질 이동이 안 돼갖고 부종이 생긴다고 아까 했는데 모세혈관이 다치게 되면 바로 부어버려요. 모세혈관이 다칠 때가 언제야? 알러지 반응 때. 알러지 반응 때라든가 염증 반응 또 한 가지 감염일 때 그때 모세혈관 투과성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심하게 붓죠. 맞아. 그리고 찬바람을 팍 쐈을 때도 부어. 맞아. 그때도 모세혈관 투과성에 문제가 생기거든. 그때 제일 잘 되는 게 뭐냐? 마왕이에요. 최고입니다. 모세혈관 투과성을 정상화시키는 최고는 마왕입니다. 모세혈관 투과성이 정상화가 되게 되면 조직에 있는 수분이 혈액을 타고 쭉 빠져갖고 쭉 소변으로 나가불어. 그래갖고 금방 빠집니다. 그래서 부종 뺄 땐 정말 잘 들어요. 단점이 있지. 마왕은 두통을 유발을 해요. 두통을 유발을 해. 그래갖고 섞어 들어가 있는 거야. 두통 유발하지 말라고. 섞어는 항염증 작용이 강한 겁니다. 그리고 혈관의 혈관 경련 상태를 좀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마왕의 부작용을 좀 줄여주는 역할도 하는데 석고는 염증 치료 작용을 합니다. 아까 말했지? 염증이 있으면 붓는다 그랬잖아. 염증은 곧 혈관 통합성에 문제를 유발을 하거든. 그래서 염증을 없애고 혈관 통합성 정상화시키는 약을 쓰게 되면 잘 듣겠네. 그 다음에 뭐 있어? 생감초,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양 작용입니다. 정확하게 생감초는 스테로이드가 아니에요. 스테로이드를 분해시키는 효소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몸에서 만들어졌는데 스테로이드를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를 하면 스테로이드가 작용이 지속이 되겠네. 그래서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붓겠지. 그래서 부종이 유발되는데 생감초는 스테로이드의 분해를 조절을 해서
알러지 반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감초는 해독제로 쓰죠. 해독제로도 쓰고 알러지 없앨 때도 써요. 항아나필락시스 작용이 아주 강한 약제입니다. 꽤 잘 됐죠. 그래서 생감초. 자, 봐봐. 모세혈관 투과성. 호! 염증 없애는 거. 히에! 알러지. 우와! 듣겠지. 그래서 부종 뺄 때 진짜 잘 됐습니다. 아주 잘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이어트 약으로도 사용을 많이 합니다. 마왕은 식욕억제 작용도 하고요. 지방을 분해시켜주는 에너지, 대사 촉진 작용도 하고, 그리고 석고가 혈관 염증은 없애줘. 사람들이 많이 먹어서 살찌는 거 맞지 많이 먹어서 살찌는 거 맞아. 근데 많이 먹은 사람들이 또 뭐가 있냐? 염증이 생겨요. 과열량 상태가 됐을 경우에 자 우리 배웠죠? 수생담, 담생열, 열생풍이라고 배웠잖아. 그러면 수생담, 담생열이라며. 그러면 물질이동 장애가 생기는 게 또 언제 생기겠어? 많이 먹어도 생겨. 오라지게 먹어도 생긴다고. 나쁜 거 많이 쭈어 먹어도 생겨. 나쁜 거 많이 쭈어 먹어도 담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담 생긴 게 오래되면 뭐가 생기겠어? 염증이 발생을 하죠. 담생열이라고 했잖아. 그럼 염증이 발생하면 그 염증으로 해서 혈관 염증이 발생을 하겠네. 그럼 혈관 염증이 발생하면 물질이 안 되겠네. 그럼 운동에도 안 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염증을 조절하는 게 다이어트에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염증 조절이 아주 중요한데 몸에 염증이 왜 왔는지 그래서 찾아야지. 근데 어쨌든 염증이 있을 경우에 석고가 잘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생감초를 쓰게 된 부종료니까 살찐 사람한테 쓰면 안 되겠 아니야. 생감초도 항염증작용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마황, 석고, 생감초가 들어가 있는 월비탕이 다이어트 약으로 쓰지. 여기에 뭐 더 추가하냐면 월비가출탕이라 그래서 월비가 가출한 게 아니고 월비탕에다가 백추를 추가한 걸 말해요. 월비가 가출한 게 아니라 월비가출탕이라고 있습니다. 월비가출탕은 실제로 다이어트에 꽤 효과가 좋습니다. 잘 들어요. 사용해보세요. 조심할 것 두통이 올 수 있다고. 자 다음 효능 소풍 선패 이수. 자 정증 풍수 여기 있잖아. 풍수는 뭐야? 급격하게 발생하는 부종을 풍수라고 내가 얘기했지. 풍수 갑작스럽게 붙는 거. 근데 갑작스럽게 왜 붙게 했어? 혈관이 고장났을 때. 그지? 갑작스러운 부종과 뇌랑감소. 부종은 앞면에서 시작되어 전순을 퍼진다. 앞면 말고 다른 데서 시작되기도 해요. 피부는 광택이 있고 누르면 요철하지만 즉시 원상태로 돌아온다. 초기에는 발열, 오풍, 인후통, 해수등. 감기 걸렸을 때도 붓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도 부어요. 감기 증상 마왕탕 그래 사용하잖아. 오케이? 부종 수종에도 쓰는데 자 다음 볼까요? 자 처방에서 보면 풍수에 대한 대표 처방인데 풍수란 갑작스럽게 왜 붓냐면 아나필락시스 알러지 반응, 염증 그 외에 전신에 모세혈관 투각성 항진이 생기는 것 바이러스 감염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 부종을 풍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월비탕은 알러지 쓸 수 있어요. 염증에는 쓸 수 없어요. 조금밖에 안 들어. 염증은 항염증제를 써야지. 그지? 항염증제, 소염진통제 계열이든가 소염제 계열을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염증의 원인에 따라서 항바이러스라든가 항생제를 써야 돼. 항생제, 항바이러스는 처방을 받아야 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야. 그냥 쓰면 안 돼. 자, 그렇게 해서 생기는 부종을 치료할 때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혈관 투과성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나타나는 부종에는 월비탕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효과가 납니다. 주약은 마왕은 여기 설명이 잘 나와서 내가 설명을 하고 갈게요. 마왕 체형 산성의 상황에서 발환작용을 해갖고 해열 작용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감기약으로 써.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기침약으로 이빠이 잘 들어. 그지? 많이 쓰잖아. 또 현저한 이뇨작용 같죠. 예 맞아요. 본방에서는 주로 이뇨작용을 이용하지만 중요한 거야. 말초 혈관 확장에 의해서 혈관 투과성 개선 효과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다음 볼까요? 석고는 해열 진정 소염 이거예요. 소염 작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섞어 있는 약간의 칼슘에 의해 갖고 혈관 투과성 조절을 하기 때문에 마황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생감초는 항알러지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약들은 다 부종에 아주 잘 듣는 약입니다. 그렇게 쓰면 돼요.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상과 같이 혈관 투과성 개선, 항아나필락시스, 소염, 해열, 이뇨 작용으로 가지고 부종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게 월비탕입니다. 오케이? 자, 다음 볼까요? 아직. 습진 단마진에도 들어요.
안 들을 것 같죠? 꽤 잘 듣습니다. 근데 난 여기 이거 안 써. 뭐 쓰냐고? 소풍산 쓰지. 소풍산이 월비탕보다 피부에는 훨씬 잘 듣습니다. 부작용도 훨씬 적고. 소풍산도 할 거예요. 소풍산 아주 명방이에요. 명방. 소풍산의 처방을 딱 보는 순간 우와 놀래게 될 거야. 너무 잘 만들었거든. 자 다음 볼까요? 임상응용. 급성신약 아니야 거기 쓰면 아니야 이런 데 쓰면 안 돼. 이런 거 쓰지 말고 염증성 부종에 써도 되고 뭐 대상포진 그런 거 아니야. 관절수에 써도 되고 그런 데 쓰는 거예요. 부종에 아주 잘 듣고 다이어트에도 잘 듣고. 몇이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방향이 당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이바이.